지금 제가 댓글창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빨간색이 확 올라와가지고요. 어머. 이거는 거액의 슈퍼챗이라는 얘기거든요. 와. 파커리님이 US 달러로 1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기업들 다 보이콧 해주세요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재빠르게 오늘 환율로 환산해서 13만 8천 원이다라는 저희 제작진의 대단하시네요. 뭐랄까요 배포랄까요? 예,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이게 저희가 이제 소제목을 달기를 이 정신 못 차리는 혹은 분노 유발하는 공직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폭염 속에서 수해 복구에 한창인데 뭐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구역 지정하고요. 또 그리고 힘드신 분들 뭐 대출 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정신 못 차리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구리시장 백경현 시장이 야유회 갔다. 대단해요. 그 야유회 간 당일날도 구리시에도 다른 공무원들은 이 재난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유회 갔다. 이게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백경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재난방송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 재난방송을 책임지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여름 휴가를 신청했다. 25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를 신청했다는 건데 이 신청한 날짜가 1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걸 반려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기서실장이 그렇죠. 우리 김여성 씨는 저기 경기도에 있을 때 뭐 휴가 신청하고 받아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휴가 냅니까? 아유 어떻게 내요 이때. 사실 그 코로나 때도 우리가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예. 얘기까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팀원들을 다 단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제보까지 들어옵니다. 팀장님 지금 팀장님네 누가 어디 고깃집에서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당장 일어나라. 이렇게 정말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여름이니까 휴가 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아니요, 이랬다? 저는 이거 생각이 이게 사실 100번 양보해서 뭐 한 6월 달이나 이거 관계 없을 때 그때쯤 낸 거라 그러면 그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 18일 그 당일 날 올린 거예요. 예. 야, 비 오네. 어차피 국무회의도 못 가고 할 일도 없고 뭐 회의도 안 열리는데. 그래, 비도 많이 오는데 나는 다음 주는 또 개안네. 놀러나 가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그때 그 경고 심각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저희들도 뉴스를 보고 있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마 시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는 많이 안 됐을 겁니다. 뭐 언제 휴가를 떠나서. 근데 딱 그 시점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 비상근무라는 게 비상이니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요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매뉴얼이 다 짜져 있고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번까지 미리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때 딱 맞춰가지고 요때 내가 휴가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뭐 내각으로서는 절대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내 임기를 보장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내 역할을 똑바로 할 테니 내 임기를 보장하라라는 뭐 당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뭐 공직자보다 이 사람은 재난방송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렇죠. 재난방송의 컨트롤 타워가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같은 지역은요. 보셨잖아요. 뭐 차가 막 둥둥둥 묻어내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휴가 내고 쉬겠다? 저는 뭐 다 떠나서 일단 눈치가 없는 거죠. 지금 밖에 비는 쏟아지고 눈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어차피 일부러? 국무회의도 못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일부러? 국무회의 불러줄라나? 뭐 이런 생각인가? 그럼 더 나쁜 건데. 예. 이진숙 위원장 얘기하다가 지금 속보가 나와서요. 예, 나왔습니다. 속보가 떴네요.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사퇴하는 듯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관련해서 지금 언론사 보도로는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속보로 송고를 했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봤을 때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내용이 지금 속보로 나왔고요. 여러 그리고 뉴스에 떴네요. 예, 박찬대 의원도 사퇴를 한 것을 두고 또 관련 입장을 내기도 했고 지금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인사 관련해서는 요청을 했네요. 박찬대. 예. 박찬대 스스로 후보도 결단하라고 결단하라고 예. 했고 그 상간에 강선우 지금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강선우 후보자는 뭐 워낙에 그 지명 당시 그리고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청문 보고서 이제 뭐 그 재송부 얘기가 있었던 네.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재송부를 하면서 이틀을 줬거든요. 원래 10일까지도 그렇죠. 가능한데 예. 이틀 줬다는 거는 이틀 안에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이 이제 의지라고 봤어야 되는데 또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뭐가 나온다면 또 여론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론을 보겠다도 되겠지만 이게 회복 불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당에서 좀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당이라는 거는 뭐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뭐 명확치는 않아요. 예. 아직 당 대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있지만 당하고 강선우 후보자하고 두 사람 뭐 두 지도부하고 결심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왔을 때는 감당이 사실 지금 좀 우리 진행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임명이 됐는데 또 다른 내용이라든지 뭐 지금은 디지털 아니겠습니까? 예. 녹음 자료라든지 회복 불가능한 자료가 나왔을 때는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이 인사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이 여권 그 여당 지도부와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준훈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뭔가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지금의 내용은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에 네. 그 입장을 낸 거니까요. 이후에 뭐 그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제 당의 입장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그 의원 불패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꽤 좋네요. 자, 이건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앞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공직자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국방홍보원에 저희 파견을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국방홍보원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일.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일이라는 KBS 기자 출신의 국방홍보원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KBS 기자 시절에도 그 후배 기자 폭행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명될 때부터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달 9일자 그 국방일보에 원래 실려야 될 기사를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시 내용에 있었던 기사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이 관련된 기사였는데 이걸 빼라고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소위 말하는 그 일부 극우 세력들이 저 통화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기사를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홍보원에서 이제 그 민간에 있는 여러 매체들을 또 구독하게 되는데 뭐 비판적인 매체들은 구독을 취소해버리고 스카이데일리 예 여기를 이제 구독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국방부에서는 뭐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라고 했는데 국방홍보원이면 뭐 네, 법무관 저도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국방부 예전에는 이제 예비역 장군들이 했었습니다. 주로 많이 했었죠. 제가 예. 있을 때도 그랬었는데 저도 사실은 국방홍보원 방송 데뷔를 또 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방송들이 국군 방송에서 했어요? 국군 방송 국군 방송 거기서 아, 이제 하긴 그렇군요. 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삼 반갑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국방홍보원이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정부에 친화적인 사람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깊숙이 개입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아주 좀 극우적인 아니면 보수적이어서인지 한지 몰라도
그러니까 홍보원장이 반대로 한 거예요. 예. 팩트나 진실하고 달리 자기 진영이나 극우 진영에 유리하게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글쎄요, 이제 빨리 좀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뭐 다만 만약에 민주 진영의 국방홍보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요. 그럼요. 네. 국방홍보원은 군인들한테 매체 주는 아주 중요한 매체입니다. 진실을 하려고 하니까 지들 원하는 걸로 가짜뉴스 하는 게 돼 근데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부당한 뭐 지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 너 종북 좌파야?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식의 한다거나 태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제가 오늘 국방홍보원 관계자 아까 막 앉으면서 전화 예. 취재를 했었는데 참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잖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24시간 24시간 취재해서 우리가 취재 편의점이에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취재 편의점. 예. 근데 어떤 기괴한 해명을 하고 있냐면 원장이 그런 게 아니라 감사과장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해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한겨레 경향 그만 보게 하고 절독시키고 스카이데일리 구독하라고 예.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임기 초반에 있었던 건데 또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그게 아니라 두부 보던 걸 한 부로 줄이라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웃기네요. 약간 야.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화법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아니라 밑에 애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분이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임기 또 보장해달라고 이진숙 씨처럼 막 난리를 그럴 칠 수 수도 있죠. 예. 있겠으나 지금 국방 홍보원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일종의 양심 고백 뭐 이런 네. 거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부 폭로가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뭐 높아요. 그 얘기도 예.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메신저 공격을 하는데 이 보도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그 뉴스토마토가 첫 번째 단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내부자가 들어가서 취재해서 기사를 쓴 거다. 그러니까 마치 그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예. 이런 방식은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 떠나서 어떻게 그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무슨 통화 자작극이라는 예, 주장을 믿고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는 것을 국방일보 이거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다른 신문 구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신문으로는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 옛날엔 전후 신문이었다면서요. 예. 네, 이거를 이 신문을 보는데 그 군인들의 얼과 정신과 사상과 정치 의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이것만 봐라고 하면 스카이데일리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방일보라는 건 매체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이게 정신교육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정훈병이어서 잘 압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왜곡된 형태의 어떤 기사가 실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라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장군님이 한마디 호통을 해주시는 게 제가요? 어떨까요? 예. 장군이니까. 장군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욕만 안 하시고 다 하셔도 되는데. 때려쳐라. 예, 요 어디 지금 정도. 밥 벌어먹고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학시 이거 있잖아.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일부에서는 요 얘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그 선출안을 국민의힘 몫으로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 선출 않기로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은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는데 상임 1명, 비상임 1명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몫의 추천인데요.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소위 말하는 그 내란 옹호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관련해서 그 이력들을 보면 지영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준 변호사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친구. 예, 선배라고 하는데 뭐 과거부터 뭐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입장은 밝혀왔었는데요. 2020년에 총선이 있을 때 자유통일당 그 전광훈 씨 당이죠. 예, 이 자유통일당의 비례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도 있는 인물이고 박형명이라는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 보수 단체가 왜 그 헌재 탄핵 심판 진행이 될 때 뭐 규탄 집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이후에는 꾸준히 윤석열 옹호의 목소리를 냈던 이런 인물이고 헌재를 비판했던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지영준 변호사는 잘합니다. 사실은 법무관 같이 근무를 했었고 예전에 이명박 때 뭐 불온 문건 서적 그 헌법소원 제기했다가 파면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 지영준 변호사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유통일당에 갔다는 것도 오늘 지금 알았거든요. 이번에 보도 보면서 그리고 되게 아주 진보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 길을 가고 있었는지는 몰랐고 또 지금 채팅방에도 있어요. 물어볼까? 왜 정강훈과 같이 했나 이런 물어봐요. 와 그럼 물어봐. 네, 물어봐요 지금. 빨리 물어봐.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추천했을 저는 동명이인이라 생각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거 영반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아주 인권위원이고 뭐고 추천했을 때는 그만큼 자신들하고 입맛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은 들어요. 국민의힘이 추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권위원으로 이 사람들이 가야 될 이유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들 네. 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면 내란 옹호위원회가 돼버렸어요. 윤석열의 인권만 중요하고 예. 진짜 중요한 인권 문제는 특히 그 최혜병 맞아요.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 네. 유가족들이 그 누굽니까 저기 갑자기 그 김용 누구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요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구지? 얼굴이 그 저기. 검사 출신 국가인권위원 김용원. 김용원.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갱년기라 이해해 주시면. 갑자기 네. 김용원. 슬픈 고백이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그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군 유가족들을 고소하고 맞아요. 고발하고 예. 이런 예. 작태를 범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위원회라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예.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계속 끊임없이 내란 옹호하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범한다고 한다면 저는 세계가 비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안창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뭐 김용원이라든지 여러 인권위원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드릴게요. 예.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를 2000년대 초반에 만들 때 그러니까 왜 만들었느냐. 수많은 예.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하고 그러니까요. 철야농성하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인권 기구를 만들자라고 했고 이 위원회가 설립됐을 때 특히 아시아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 인권의 그 아주 우수한 국가가 됐다라고 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일종의 민주화 운동 투어를 할 정도로 일종의 이제 민주화의 성지처럼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완전히 형해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이것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여태 이러고 있으니 진짜 이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분노스러운 지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 내라고 했더니 그때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자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뉴스까지 1부에서 전해드리고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의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앞서 전해드렸고요. 페이스북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저로 인해서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지금 후보 사퇴했다라는 보도 쭉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또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우리 박준 변호사는 2부까지 좀 함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김묘성 우리 묘장군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